19년의 세월을 거쳐 95개국 9,332명의 동문들이 함께하고 있는 굿뉴스코.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는 굿뉴스코의 작은 별들입니다. 오늘은 이번 글로벌 캠프를 함께 준비한 굿뉴스코 총동문회장 손기석 형제, IYF 총학생회장 신요한 형제, 그리고 글로벌 캠프 대륙별 모임에서 중남미 대륙을 맡았던 최인영 자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캠프를 하면 다시 그 굿뉴스코 있던 그 생각 속에 많이 젖었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일하시면서. 그 어느 나라 갔다 왔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8기로 케냐 GBS에서 굿뉴스코 단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기로 브라질에서 굿뉴스코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예. 그래 네, 폴치기 저는 14기로 콜롬비아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캠프를 하면서 그 정말 그 나라 지금 가 있던 그런 감이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거기 있었던 생각들.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그런 생각 잊어버리다 다시 그 나라에 그런 생각들 하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손기섭 형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렇게 글로벌 캠프 하면서요, 많은 동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이 많고 이제는 굿뉴스코 갔다 왔던 것도 이제 이렇게 기억에서 희미해질 것 같다 싶은 동문들까지도 이번에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나라별 모임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별이더라 그러면서 막 신나서 이제 간증하고, 또 돌아가서 지역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번 글로벌 캠프가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소식을 들릴 때마다 저희도 이렇게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송 형님 저 케냐 다녀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9년하고 2010년 2년간 있었는데요. 예. 이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케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2013년까지는 매년 이렇게 그 월드 캠프나 행사가 있을 때 따라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취업하면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직장 생활 한 시간이 안 돼서 그렇죠. 예. 한 번씩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케냐에 갔다가 한 번씩 다녀오면. 제가 갈 때만 해도 진짜 케냐가 빨리 변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국가별 모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컴파운드라고 하죠. 우리 케냐 교회에 있는 그 지역도 지금은 막 대학교 건물 건축하고 있고, 차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너무 많아지고,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선교회와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바뀌는구나라는 게 실감이 느껴져서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케냐는 이번에 그 마인드 교육을 정부에서 원해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하기로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케냐 정부나 특히 교도소 전도 이런 부분이 아주 힘있게 전도가 돼가지고 교도소가 신학교가 되다시피 했는데 송 형제도 그런데 좀 이렇게 참여하고 했습니까? 예, 목사님,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교도소 제가 이번에 한번 저희 국가별 모임하면서 동문들이 코로나 끝나면은 전부 다 가서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굿뉴스코 다녀온 게 늘 마음에 있어가지고 나는 별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리고 일생에 없는 귀중한 추억들을 갖게 됐는데 굿뉴스코 안 간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굿뉴스코를 다녀온 학생들하고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하고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그 일을 대하는 어떤 자세가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배우고 또 마음을 써서 일을 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이 일을 왜 이렇게 우리 상사분이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지부장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 이거를 생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흘려받아서 하니까 가능성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손해가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일단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회사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주인 정신 이게 훨씬 뛰어나다는 걸 저도 이제 일하면서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 친구랑 계속 일하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이런 연락들을 저희가 받을 때마다 우리 굿뉴스코 출신들이 확실히 이렇게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희도 사회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뭐 주위 사람들을 꼭 뭐 마음을 관찰하거나 뭘 원해 그걸 알아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살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나누고 안 그러면 또 뭐 멀어지고 그런데 굿뉴스코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고 또 알려고 하고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단기 선교사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혼자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한다는 면에서 좋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굿뉴스코 출신들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은 월급 받는데 내가 굳이 저 일까지 해야 돼? 저거 한다고 나한테 어떤 득이 있겠어?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위한 일보다 본인이 돋보이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굿뉴스코 출신들이 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이 일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체득한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걸 안 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챙길 것 뿐인데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배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조만간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에서 굿뉴스코 동문들이 훨씬 더 돋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예, 신요한 형제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는 13기로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브라질에 갈 때 우리 몇 명이 같이 갔었습니까? 그때 13명, 남학생 8명에 여자 단원 5명에서 13명 갔었습니다. 많이 싸우고 막 찢고 했습니까? 1년 내내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정말 좋아. 그 싸우고 해도 뭐 집 같으면 지 안 보면 되지만 그건 매일 또 부딪히며 봐야 하지, 그죠? 네, 맞습니다. 항상 봐야 하기 때문에 예. 마음을 결국 이렇게 나누고 풀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눠 보면은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 있었던 그런 단원들이 정말 많이 부딪히고 정말 사소한 것으로도 많이 부딪혔고요. 막 왜 남자 단원들은 밥을 더 많이 주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서로 이렇게 남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활동하면서 마음이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나가지 않고 항상 저희가 단기 모임을 가지면서 마음을 터놓고 풀고 하다 보면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1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너무 특별해서 지금도 저희가 이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항상 서로 격려해주고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배운 게 한국에 와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뭐 대학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되게 유용한 이렇게 도구가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나를 위해준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변에서 사랑과 이렇게 감사를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유스코 시작할 때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만이 가진 특성이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일 잘해놓고도 좀 이렇게 언짢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 학생들 좀 경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은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조그만 한 나라 안에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해외 갈 수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88년까지 해외를 못 갔어요. 여건이 없어서. 그래서 동일 민족, 동일 국가, 동일 언어만 사는 나라에서 북쪽은 이북 때문에 못 가고 남쪽은 바다라서 못 가고 그래서 갇혀 있으면서 경쟁심이 다른 나라보다 유일하게 뛰어나고 또 남을 보는 그런 것들 많았는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국제사회에 한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학생들을 군유스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는데 그러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국제적인 특히 이제 언어가 뭐 본인 따라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쪽 불미하고 놔두고는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성장되고 국제 신사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걸 때 참 그랬습니다. 브라질 어땠습니까? 가 있는 동안에. 네, 브라질 이제 한국의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문화가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인사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볼뽀뽀를 하는 것부터 이제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날씨나 어떤 사람들의 느긋함, 또 한국인에게 없는 그런 그냥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그런 마음부터 제가 배울 것이 정말 많았고, 또 언어가 한국어라 정말 다른 이제 포르투갈어를 현지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저에게 언어라는 무기도 생기고 한국인의 정말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법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고 제 주변 사람들과도 얘기해보면 확실히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게 탁 경쟁심을 갖고 되게 자기 개발을 하지만 거기서 약간 마음이 이렇게 조금 지치고 또 약간 큰 무대에서는 이렇게 더 넓은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변의 군유스코 학생들은 어느 환경에 가든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런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베사면 무추란 뜻 아세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여자분한테 키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뭐 이 입술로 하는 키스는 받아본 적은 없고 이렇게 볼뽀뽀 많이 받아서 예, 봤습니다. 그렇게 그 키스죠. 근데 처음에 당황했죠. 너무 당황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약간 거리가 둔 채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덥석 이렇게 앉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여자분들 서 있다가 볼에 키스를 해주는데 첫째 멋모르고 갔다가 둘째 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머뭇머뭇 하다가 부탁을 해서 그 인사가 저 한국인 저에게는 안 어울리는데 다음에 그래 이번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 뭐야 폴추기 배워요. 폴추기 배워요. 자꾸 그래서 말을 해서 그래서 예, 그러냐고 근데 그때 이제 뭐야 그게 그 폴추기 아니라 에스파뇰인데 아는 게 있어서 베사메 무초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베사메 무초가 뭐 뜨겁게 키스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스하지 마라 그러놓고 키스하라. 난 베사메 무초 뜻을 몰랐거든요. 그래 한데 저도 한번 웃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또 그쪽 나라 사람들은 특히 브라질 사람들은 좋은 것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관용하고 잘 이해하는 편이 좋아요. 다른 나라보다 브라질은 그럼에 참 늘 큰 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그 다른 문화이지만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거 참 좋았지요. 또 브라질 가고 싶습니까? 네, 저는 이제 14년도에 단기 선교사 다녀온 뒤에
16년도 그리고 19년도 월드캠프 도와주러 2번이나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너무 반갑고 거기에 또 브라질 음식도 좋고 날씨도 좋고 브라질에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예. 지난번에도 이제 글로벌 캠프 때 동문 모임 갔는데 이제 단타적으로 오지 말고 이제 아예 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우리 브라질 동문들이 다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브라질에서 이제 방송 나오는데 방송국이나 브라질신문이 굉장히 초청을 받는데 코로나 끝나면 가려고 한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 합니까? 학교 공부합니까?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자매님, 어느 나라 다녀왔어요? 네, 저는 14기로 콜롬비아에 다녀왔습니다. 질문 좀 하시겠는데. 네, 자매님, 콜롬비아 이번에 글로벌 캠프 대륙장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 일화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캠프를 이렇게 대륙별 모임을 가지라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막막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저희 나라장 모임을 작년 7월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를 참 떠올리게 많이 했는데요. 중남미 나라장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중남미 나라장들과 함께 처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남미 나라장에 들어오신 나라장 분들이 총 5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3명이 이제 카메라를 켜고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킨 3명이 나란히 회장, 부회장, 임원이 되면서 중남미 나라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중남미 나라장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매달 총 동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중남미 동문들과 계속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남미에 있는 작은 교회에 또 후원하는 일에 동문들이 또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는 박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한국으로 1000명을 보내는 그 일에 정말 동문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중남미 나라장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이 동문 모임을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 글로벌 캠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부족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히 이 글로벌 캠프도 정말 아름답게 시작을 하고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프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작은 인원으로 또 시작을 했지만 나라장 분들이 아닌 중남미 동문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동문들이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같이 일을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부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몸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돼서 부담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단기 때 저희가 해외 봉사를 갔을 때 느꼈던 그런 행복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이번에 첫째 날 글로벌 캠프 때 중남미 동문들은 한 1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동문들이 참석을 하면서 이 글로벌 캠프를 통해서 자신이 다녀온 나라에 대해서 또 추억을 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너무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잘 몰랐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배 단원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19기로 돌아온 후배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지 과연 동문들이 이걸 즐거워할까 너무 이게 하다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제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이렇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글로벌 캠프를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자매님은 이제 에스파뇰 얼마나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인사말이나 아니면 또 현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좀 어느 정도 듣는 정도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콜롬비아 형제자매 이 방송 들을 텐데 콜롬비아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지금 콜롬비아 있는 사람이에요. 네. Hola, me llamo Mariana, me recuerda. Gracias a todos en Colombia. Gracias.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저 필요하면 내가 그 남미 통역이 필요할 때 좀 도와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 와서 봉사하고 난 뒤에 일반 학생들에게 있을 수 없는 단결심이나 남을 이해하는 면, 그래서 그런 면 앞으로 이제 좀 더 있으면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별한 우리 군주스코 출신들을 회사 지원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뭐 실력 차이는 거의 대부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인품 차이는 굉장히 많은 직장 생활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의 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실력 차이 별로 없는데 인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 그 군유스코 출신들을 써본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란 군유스코 앞으로 쓰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청와대 경호대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거기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그 병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경호대장이 나한테 하는 그 학생 한눈에 딱 표가 난다 그러고 제7 탄약 차이가 창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거기도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한눈에 지휘관들 첫눈에 띄는 것이 우리 군주스코 출신 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대에 갔을 때마다 그 부대에서 2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인품이나 여러분 가진 그 받은 교육 그리고 또 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나가실 때 영어나 뭐 일본어나 이런 말은 뭐 누가 다 잘하겠지만은 아주 딴 나라 갈 때는 꼭 우리 그 군주스코 출신들이 많이 통역을 하고 대통령 통역도 맡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있다고 왔지만 그쪽 나라에나 우리나라에 한 일들은 굉장히 컸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좀 추억적인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대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 누구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최인영 자매님, 그 콜롬비아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단기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화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콜롬비아가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와 다르게 제가 가장 이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처음에 저는 수도인 보고타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프리피카시온이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 있는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날씨도 너무 덥고 또 모기도 너무 많은데 전기도 끊길 때도 많고 물이 끊길 때도 많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해외 봉사를 간 지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라서 스페인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그 교회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부분도 너무 어려웠었고 또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들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 자매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렵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낡은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또 이렇게 딸이 이렇게 사는 이렇게 두 분이서 사시는 집이었는데 제가 단기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외 봉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잘 모르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기와 그다음에 많은 야채들 밥이 있는 이렇게 아주 큰 접시에다가 저를 대접해 주셨는데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정말 의자도 정말 2개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자를 저에게 또 주셨고 또 가장 큰 접시에 고기와 이런 반찬들 또 음식들을 이렇게 저에게 대접을 해주시고
자신 분들은 가장 이렇게 작은 고기, 그리고 이제 고기 중에서도 이렇게 좀 먹기 힘든 부분, 또 이제 야채도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정말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이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또 표현을 해서 주실까라는 마음을 정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또 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의 옆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한국어 클래스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교회에 있는 이제 작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이도 해주고 하면서, 정말 제가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큰 마음을 받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굉장히 사실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제 마음이 많이 열렸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지금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받았던 그 마음들이 잊을 수가 없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남리에 대한 애정이 또 생기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중남리 이렇게 동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일에 너무 기쁘게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타해는 얼마나 해발이 몇 미터나 됐습니까?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생활하기 불편 없었어요? 굉장히 높다고, 네. 뭐 토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 아니, 처음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막 저는 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서 굉장히 한 달 동안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많이 높지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거 가면 높은 데나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제가 키수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키수무 교회도 전기가 없었고 굉장히 이렇게 낙후돼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GBS 방송 허가가 키수무에 먼저 나는 바람에 그때 이렇게 키수무에 이제 가서 그때부터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어렵게 집을 구했는데, 저녁에 이제 강도가 들어서 저희 카메라도 잃어버리고 또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뭐 겨우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카메라 노트북 달라 그래요, 그냥. 아닙니다. 저희 자고 있는 동안에 딱 그 안방만 들어오면은 이제 정말 위험했었는데, 안방만 들어오지 않고 다른 방들은 이제 싹 이렇게 떼강도가 들어서 털어갔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인기척에 일어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날을 샜었거든요. 예. 아침에 나가 보니까 정말 허황하게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들이 이제 목숨을 살려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장로님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데, 너는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케냐 교회에서 오셔서 워크샵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복음 전해주시고, 마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키수무 교회와 같이 이렇게 마음 써주셔가지고, 시글락이 불탔지만 이제 하나님 다시 찾게 하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훨씬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고요. 키스모에 딱 광 케이블이 매설된 데가 건물이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 둘 다 굉장히 비싼 건물인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그날 키스모의 뉴스가 그날 저녁에 이제 방송이 되는, 케냐의 당일 뉴스 당일 방송되는 첫 방송국이 되는 계기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키스모에서 광고도 저희가 한 3천만 원어치 상당의 광고도 수주하게 돼서
그때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그 잃어버린 것 다 찾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돼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 GBS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일을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내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키스모에 있는 동안 낮에는 방송국 일하고 저녁에는 현지 목사님 또 거기에 또 오셨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 다니고 복음 전하고 저희가 그 아시아 사람 무중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인이라고 이제 케냐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해외 봉사 온 해외 대학생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백인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은 너무 기뻐하고 듣고 같이 전기 없지만 촛불에 같이 우갈리 손으로 먹고 그런 과정들이 제 마음에도 굉장히 행복으로 남아있고 이 복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GBS도 하나님 도우시고 또 거기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주셔서 키스모가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세 분 나오셨지만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전부 다 그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꿈이 있고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배운 그 여러 가지 사랑들, 마음의 세계를 또 와서 한국에 전하고 또 한국을 전하고 그 나라를 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군유스코 출신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이번에 정말 저희가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나라별로 나라장을 세우는 것은 이제 저희가 권장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글로벌 캠프를 하면서 진짜 선교사님들은 동문들을 만나고 싶고 동문들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바뀌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배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마음만 있지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글로벌 캠프를 통해서 전 세계 90여 개 나라의 나라장들이 이번에 새로 다 세워지고 임원들도 세워지고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라별로 또 대륙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 터전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동문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후원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가서 마인드 강연도 하고 전도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더 많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서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상반기 군유스코 총동문회 때는 명실공히 글로벌 동문회가 될 수 있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번에 저희 19기 25명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준 것처럼 각 나라별로 또 장학금 또는 후원금을 조직해서 현지 선교사님이나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굿뉴스 신학교가 생겼는데 또 CLF 목사님들께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라별로 이제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거의 자주 이제 그쪽 나라하고 이제 요인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나라장을 좀 이제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그때마다 나라장 초대해가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나라 갈 때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군유스코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처음엔 사람도 적고 그랬는데 이제 수천 명이 되고 그러면서 더 커지고 앞으로 군유스코 출신들이 5만 명, 10만 명 되면은 군유스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잘 이끌어서 국제 교류회나 또 복음회나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세 분들의 말씀 너무너무 좋았고 나는 아주 간단해 잠깐 다녀온 나라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나도 그 나라에 젖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만 보낸 게 아니라 단기 선교라는 명목 하에서 해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1년
뭐 1년이라는 시간 학교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특히 대학에 막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1년을 희생하면서 그 날을 쏟았는데 결코 손해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점점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는데 저들 대부분 나라가 우리가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가 한국에 가서 좀 교육받을 수 있느냐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는 코트디부아 부르큰 나라 몇몇 그 선교사들 교육을 한 일이 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인드 교육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특히 케냐 같은 나라에는 정부 공무원들 교육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교육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다음에 코트디부아 같은 나라, 아비장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이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우리 군유스쿨 더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교제를 하고 하는데 이 영상교제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고 전할 것들도 많은데 오늘은 군유스코 학생들이 하는 것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군유스코에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시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